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자, 현대차예. 현대차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만 원에 사고 21만 원에 두 번 샀거든, 60%예. 23만 원이시고 비중이 6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그럼 추가 매수 여러 차례 진행을 하셨을까요? 다른 거를 저가 많이 사고 파고 해가지고 지금은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종목만 있습니다. 이미 사고 팔고를 많이 하신 상황이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현대차가 방송에서는 이제 타방송하고 이렇게 가끔 보면은 좀 더 오른다 하는데 안 올라가지고 네. 좀 언제쯤 되면 오를지 궁금해가야. 네, 오늘 또 이 관세 협상에 따라서 자동차 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현대차 역시도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아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세율을 목표를 우리가 12.5%로 잡고 있었는데 이게 15%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중에 8%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8% 상승도 사실상 프리마켓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기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을 때 아직 이제 2주 내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아까 이제 정상회담에 입이 좀 안 붙어서 제가 조금 더듬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주 내에 결정이 될 거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15%가 고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현대차가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들 우리가 실적에 대해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 23만 원이면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바로 비중이죠. 비중 추가 매수를 좀 여러 차례를 진행하신 결과 60%까지 나왔다라는 점이 좀 뼈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23만 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왜 23만 원까지 올 수가 있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종목이 2024년도 10월 달부터 이 박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2025년도 3월 25일 날 박스권 상단이 정확하게 23만 7천 원이죠.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적응을 해보자면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만 원 구간대에서는 쉽게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매일 아침에 부지런하게 이제 23만 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언젠간 한 번씩 체결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3만 원 라인대에서 전량 매도라기보다는 비중 50% 정도는 전량 챙겨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60%에서 50%를 매도를 23만 원에 진행을 해보시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23만 원 돌파 이후에 25만 원대까지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0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한 경우에 20만 원대 왔을 때에는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이 현대차는 20% 정도는 보유하고 계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게 평균 매입 단가 낮춘 전략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관세 예상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늘 자동차 주들이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현대차는 매수가 23만 원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남은 비중은 25만 원까지 지켜보는 전략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9,000원. 79,000원의 비중은요? 15%. 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럼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고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으로 다시 추매를 더 해야 되는지. 네. 지금 그냥 계속 자리에서 들어가-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LG전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LG전자의 경우에는 좀 호재와 악재가 조금씩 같이 혼재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부터 짚어보자면 이 LG전자의 경우엔 실적이 좀 아쉬워요.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더 아쉬웠고 거기다가 관세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2%가 넘어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뼈 아프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LG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뭐 조금씩 겨우겨우 올라왔던 이 오름폭을 거의 한 5거래일 정도에서 10거래일 정도 올라왔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 그러니까 HBM 장비에 HBM을 제작하는 데 가장 특별하게 사용되는 기술력 중에 하나 그 하이브리드 본드, 이 하이브리드 본드 장비를 우리가 이제 이 LG전자가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한미 반도체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LG전자가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미 반도체의 영향력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혜를 받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생산 단계에 걸쳐서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까지 좀 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자면 이 종목은 상승 여력 충분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충분히 이 매수가 이상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못 봤어요. 매수하신 아침에. 단가가 워낙 좋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2025년도 3월 달에 이 종목의 중요 지지라인 때 바닥을 깼습니다. 이건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이 바닥을 깨고 나서 바닥 라인대가 77,600원입니다. 이 77,600원을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바닥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도 6월, 7월 달 반복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거래일에는 돌파에 성공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전자의 경우는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77,000원 이상, 저는 봤을 때 85,000원까지도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 좀 더 낮출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85,000원 라인대에서 비중을 10%, 15%에서 5%만 남기고 전량 익절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75,000원 라인대 재공략을 하시면 평균 매입 단가가 확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작업 한 차례 거친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전자는 85,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온테크요. 네온테크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700원에 20%요. 2,7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정도 되셨고,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내림세를 걷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그러게, 손절가도 계속 내려가니까 손절가도 궁금하고, 네. 또 1차적인 목표가도 궁금해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현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워낙 명확한 종목이죠. 특히 이제 드론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LIG 넥스원이 미국의 최대 드론 업체랑 협력을 작년에 끝마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드론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과거에 수혜를 크게 받았었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정부 효율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 비효율적인 전투기보다는 드론 쪽으로 좀 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혀주면서 이 드론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LIG 넥슨과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온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드론 관련 업종들이 살아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다음에 이제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30%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현재 매수 비중 자체도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유하고 계셔서 조금 마음이 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내가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 계좌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1차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2차적인 관점에서는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가면서 이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전략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점이죠. 자, 2025년도 4월 달에 파동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한번 쭉 이어보면, 자,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과거에 2024년도 10월 달에 파동의 저점과 2024년도 11월 파동 저점,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 파동의 저점, 이 라인대가 바로 1979원에서 2000원 라인대입니다. 2000원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 지지 라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단기간에 파동, 상승 파동에서 올라갔을 때 기준을 잡아보면 2,53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한 1,170원 정도 손실폭인데, 그러면 한 8%에서 9% 정도 손실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2,530원 라인대에서는 비중 20%에서 10%로 비중을 확 줄여주시고요. 그 10%의 비중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 2,75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네온테크의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인데, 드론 관련주가 부각받기 위해서는 한 텀 크게 돌아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됐을 때 드론 관련주들이 한 차례 크게 부각을 받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론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가 왔을 때마다 분할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서 수익권대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매도하시면은 바닥권대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니까 올라가네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저는 2,500원 라인대에서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전량 매도 관점도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됩니까? 물타기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한 종목에 너무 오랜 기간 묶여버리게 되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 좀 더 최대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온테크는 2,000원 라인 지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2,530원 그리고 2,7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따라서 내 종목의 방향 궁금하다 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하나솔루션. 아, 네,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가 지금 38,900원인가 900원대 이렇고요. 네. 한 40% 돼요. 비중 그리고 40% 맞으실까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러시고. 4만 1,000원대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셨고. 그럼 이 네. 종목 보유하신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아, 요거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네. 4만 1,000원대 된 거는 두 개, 네. 이제 계좌가 두 개 있는데, 네. 그거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면 현재 38,900원대 네네. 사신 그 비중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시고.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있어서 많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한 이틀 새 지금 너무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더 사서 보태서 좀 가격대를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파트너님 또 이 종목 급락에 따라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힘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너무. 네, 우선은 이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더 악재라고 하기는 좀 아쉽지만 악재가 나왔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시장이 예상치죠. 이제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했고 3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적자 전환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4만 원대에서 3만 3천 원대까지 목표치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틀 연속 큰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종목은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가 내가 평균 매입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조금이라도 수익권대에서 매도하겠다라는 전략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을 최대한 축소하는 선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유동성을 확보한 자금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 40%의 비중이고 매입 단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량 이탈하면 자르세요라는 제가 무책임한 말을 드리면 너무 마음도 아프실 거고 이렇게 따라오지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40% 안에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 그리고 남은 유동성을 확보한 종목들을 어떠한 종목들로 공략하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나솔루션 이제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께서 하나솔루션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이 스크래치가 난 경우에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이 명확하죠. 이 저항 라인대가 명확한 이 39,000원 라인대, 4만 원 라인대의 저항 라인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4만 원 라인대 저항 라인대에서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승 삼각 패턴인데 상승 삼각 패턴의 경우에는 하락 이탈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솔루션처럼 급락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한동안 추세적인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RE100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소비하고 있는 전력들을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충당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RE100 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온 기업들의 규제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패널을 좀 더 의무화하는 법안까지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실적은 못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 차례 더 나와줬을 때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수익권대에서 나오기보다는 현재 있는 비중 안에서 손실폭이 줄어들었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편이 굉장히 좋고요.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이 종목을 회복하겠다라고 보기에는 마이너스 크진 않죠. 해서 마이너스가 지금 전거래
거래일 날 15%, 오늘 4% 정도면 한 20% 조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의 수익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종목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자를 때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만 기술적인 반등까지 왔을 때에는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한번 반등이 올 수가 있냐.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가격이 35,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확 40%에서 10%만 남겨 확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혹은 이 종목이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한 차례 더 열려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선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목표치도 33,000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3만원 라인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3만원 라인대를 훼손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하단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냐. 28,300원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 라인대 이탈했을 때에는 40%에서 20%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제공량을 28,000원 라인대에서 잡겠다라는 기준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평균 매입 단가 효율적으로 줄이는 선에서 손실폭 최소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35,000원 라인에서 비중 10%까지 줄인 이후 제공량은 28,000원 라인에서 가능하다는 점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TX 엔진이요. STX 엔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500원에 15%요. 22,500원에 15%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현재 수익권이신 상황이네요. 네. 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확한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이 종목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은 수익권대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은 아쉬웠던 게 지난 5월에 이 종목이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맞춰서 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좀 더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선 이 조선업에 대한 상승 흐름은 오늘까지 강하게 이어질 거고 이제 오늘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5%에서 비중을 조금 더 한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챙겨갈 수 있는 기준은 24,000원에서 24,5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언제든지 수익 매도하셔도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신 다음에 남은 절반은 홀딩 하시면서 26,500원대까지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을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